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어, 오늘 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굳이 꼽자면 뭐 미국의 중국의 딥시크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챗GPT가 30빌리언 달러를 쓰는데 이 딥시크라는 중국의 AI 회사는 뭐 5밀리언인가 50밀리언을 가지고 챗GPT랑 비슷한 성능을 내니까 이거 AI 자체가 버블 아니냐 이러면서 AI 주가 빠지더니 이제 그 관련된 것들도 빠지고 그러면서 미국 주식이 좀 갑자기 휘청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라고 뉴스에 따라서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뉴스가 다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는 좀 전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차트만 보자면 차트의 이유가 또 있을 거고 뭐 뉴스에는 뉴스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안내해 드리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또 있죠.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날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금리가 아마 인하를 하는 거는 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중요한 건 파월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는 스탠스를 좀 금리도 인하하고 돈도 푸는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물가도 조금씩 잡혀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주말 동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블룸버그가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체인에 진짜 토큰이 있는 레이어 있는 체인을 사용하면 좋아요. 그러면 시장에 좋겠죠. 알트장도 오고 해당 체인의 가격도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에서 쓰는 블록체인들은 또 프라이빗 체인으로 토큰 없이 블록체인 기술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나중에 진짜 어떤 체인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사실 뭐 눈 감고 매수해도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비탈릭은 이더리움 확장 및 높은 수수료 제거 계획 발표라고 해서 비탈릭이 이더리움에 힘을 다시 좀 많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전에 솔라나 자체가 물론 뭐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반등도 잘 한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솔라나 쪽의 생태계에서는 밈코인이 되게 큰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솔라나에서 밈코인을 발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고 실제로 트럼프 코인도 솔라나에서 발행이 됐고 그런 것들이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솔라나는 최근에도 체인이 거의 뻗은 적이 있어서 바이낸스에서 출금을 막았었는데 제가 사실 중요시하는 부분은 뭐 제가 중요시한다고 가격에 반영을 하는 건 아닌데 사용자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은 한 번도 뻗은 적은 없어요. 2017년도부터. 속도가 느릴지언정 뻗은 적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더 가치가 솔라나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더의 개발 방향성은 사실 2030년도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2014년부터. 16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더리움은.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 샤딩의 단계로 가서 좀 더 빠른 속도 이거에 목숨을 메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 망가지니 비탈릭도 할 수 없이 수수료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더 사용자들을 많이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소각한다, 뭐 이더를 소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은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결국에 알트가 하나둘 오르고 알트장이 오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알트장 그래서 오긴 오나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더의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사람은 1비트 미만의 뭐 소규모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비트 이상 사람들은 사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아마 여기서 이제 완전 개인들만 팔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해석을 나아가면 이 소규모 매매를 하는 이 트레이딩 봇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래들이 사용하는 봇들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 17년, 21년, 25년 자 뭐죠? 4년 주기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뭐 오늘 내일 떨어지든 이번 달 떨어지든 다음 달 떨어지든 이게 뭐 앞으로 오를까 말까 이런 얘기를 떠나서 결국에 이 각 해마다 한 번에 큰 상승은 있었다라는 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현물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4년 주기 사이클은 13년엔 처음이었으니까 제외하고 17년도에는 4년 주기 사이클 반감기가 16년 뒤 있어서 반감기 이후의 해라서
오르나? 13년도에 어땠지? 올랐나? 올해도 오를까? 라는 의문이 있었을 거고, 그 의문을 무색하게 올랐고, 21년도에는 17년도 반감기 지나고 올랐는데, 에이, 설마 올해 오를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올랐고, 25년도는 결국 24년도에 반감기가 있었어서, 반감기 이후에 오를까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지만,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장세에 한 번은 겪을 수 있다. 라고 희망 회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왔던 확률이 100%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 볼게요. 네, 차트를 4시간 단위로 프레임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조금 먼저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음봉이 좀 깊게 박히면서 시작을 했는데 얘도 차트를 그어서 보자면 이렇게 보면 리테스트 구간인데 비트도 재밌는 게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노란 주황색 선, 이 선에서 리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신고점을 갈 거다 해서 갔고 근데 신고점을 생각보다 높게 찍진 않았어요. 여기 있었던 가격에서 1000달러 정도 위로 찍었으니까 높게 찍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 조정 없이 현재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 오늘 영상 찍을 때 차트를 보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중요시 봐야 될 선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주황색 선의 리테스트를 여기서 한 것처럼 이번에 EMA 51선과 겹쳐서 이 구간을 지지해줄지 이게 97,900이니까 98,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들은 결국 EMA 51선 닿을 때마다 이렇게 꼬리 달고 반등하고 여기서는 뚫렸었고 그 다음에 다시 뚫리고 나서 이 몸통 캔들 지지하고 반등할 때 이렇게 반등했고 그래서 EMA 51선의 일봉 차트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여기 EMA Envelope Moving Average 51선입니다. 이거랑 이 주황색 선이 저항으로 있다가 지지 리테스트를 할 수 있냐가 관건인 것 같고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그리고 위로는 제가 계속 봤던 거는 이 선입니다. 이 주황색 선에서 꼬리로는 계속 흔적을 남겼는데 몸통으로 이 위에서 마감하지 않았어요. 몸통으로 이 위에서 마감하는 날에는 이 아래로는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선을 중요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계속 안내 드릴게요. 이 선 위에서 몸통 마감하면 11만 달러 이상, 12만 달러도 금방 갈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시간으로 살짝 쪼개서 보면요. 4시간 상에서는 단기 저항과 지지가 있었는데 뭐 이 단기 저항을 살려놓은 선인데 원래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보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었는데 하방 이탈한 상황입니다. 일단 하방 이탈을 했고 그 와중에 있었던 이 선에서의 약간의 지지라고 해야 되나? 사실 지지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이 채널에 있었다라는 거고 하단 지지선이 뚫리고 그 다음 4시간 캔들에서 위에 저항으로 리테스트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색 선을 넘어줘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주황색 선까지도 우리가 일봉상에서 넘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러니 현재는 이게 단기 저항선이 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주봉이나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주봉상에서 월요일 날 오르면 화요일 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니까 화수에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고 월요일 날 내리면 화수에 반등을 다시 해서 반전되는 케이스가 꽤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이 남았던 것들이 시작하고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간 적도 있고 위로 떨어졌다가 내려온 적도 있어서 이제 월요일의 캔들의 움직임은 사실 이 월요일 아시아 시간대가 아니라 미국 시간대로 넘어가면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밤 10시 정도를 사실 중요시 봐야 되거든요.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정도 사이.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최근에 미국 시간대의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핵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하루 종일 1월 22일만 보더라도 새벽 5시부터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내렸고 쭉쭉쭉쭉쭉 계속 23일 날 밤 9시까지 23일 밤 9시까지 내렸잖아요. 22일은 좀 제외할게요. 그럼 23일 날 다시 보면은 23일 넘어가는 00시부터 5시까지 반등했다가 미국 시간이고 미국 시간 끝나고 그다음에 아침 되고 우리나라 시간 되고 유럽 섹션까지 이제 21시 오후 9시까지 내렸다가 다시 미국 시간 22시부터 반등을 쫙쫙 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사실 그러한 케이스들이 새벽에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꽤 많았고 네. 이거는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그 취임 그날 오후였는데 뭐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의 단기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간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또 오늘의 캔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